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김여정의 오만 방자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식량과 보건, 의료, 인프라, 국제금융 등 6개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담대한이라는 뜻이 배짱이 두둑하고 용기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담대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대북 지원의 규모로 봤을 때는 거대한 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경축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표현의 수위나 비난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지저대기가 일수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 것도 다를 바 없다. 이거 짖고 있는 개에다가 대통령을 비유를 한 건데요. 무엇보다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지금 밝혔는데,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운전자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무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건자에 올라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에 가장 평화로웠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이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면서 비핵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한반도 운전자론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자기들의 심기가 틀어져 버리니까 평양에까지 초청했던 문재인을 향해서 삶은 대가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난했던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정령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아무개밖에 없었는가? 담대한 구상 물음표. 그러면 내가 그 허망성을 한마디로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그 허망성 김여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검푸른 대양을 말려서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표현을 했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또 북남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는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 나름대로 용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의 의아함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음의 극치, 무식함 이런 표현들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 담대한 구상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 때 제시했던 비핵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 정책을 옮겨 베껴 놓은 것도 과간이지만 거기에 제식대로 담대하다라는 표현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게 짝이 없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네요. 일단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이런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번에 제시한 이 담대한 구상과 또 비핵개방 3천 비교를 해보면 비핵개방 3천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 단계이고, 이번 담대한 구상은 협상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채인 핵을, 그러니까 이 핵을 국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 천진스럽고 어리석다. 아직은 어리구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정말 이 천진스럽고 어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결국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강낭떡은 이제 강냉이떡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국채에 비교되는 그 핵을 남한에서 제시한 이런 6가지 분야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이 강냉이떡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도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네요. 가장 아마 심한 표현인 것 같은데,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 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 따위를 제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얼마 전에도 김여정이 북한의 코로나가 바로 남한에서 보낸 대북 전단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내에, 우리 지역에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면서 이게 바로 그 바이러스를 지금 침투시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 환경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김여정의 담화, 지금까지 문재인을 삶은 소다가리에 비유했던 것만큼이나 아주 강도가 센 그런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김여정의 왜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화문과 함께 오늘자 노동신문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김정은이 비상방역전에 참전했던 군의병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소식이 오늘 노동신문에 같이 실렸습니다. 즉 북한은 바이러스에 의한 비상방역체계를 선언을 하면서 이 원인을 남한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보낸 이 비루스 때문에 전 인민이 고통당했고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 있었다 라는 그런 증오와 분노심을 계속 부각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북한, 우리가 제안했던 대북 지원이라든지 또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들이 거부함과 동시에 오히려 남한에 대한 대결 구도를 더욱 강력하게 지금 보여줌으로써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아주 강력한 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한에서 비루스를 침투시킨 그 정부가 가장 북한이 지금 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어느 정부든 북한이 이렇게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또는 북한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한 번도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렇게 남북 관계가 좋았던 그 햇볕 정책을 제안했을 때도 우리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었고, 또 멀리 갈 곳도 없이 문재인 정부 시기 어땠습니까?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수차나 개최하고 김정은의 답방까지 얘기하고 문재인이 백두산까지 같이 가서 그렇게 친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기들의 의사와 맞지 않고 뭔가 틀어지자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켰고 문재인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번 담화문에서도 역시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향후에 받든 안 받든 당연히 지금 보이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서 당연히 있어 왔던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명분을 삼아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를 하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비핵화를 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지금과 같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녔던 이전 정부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비핵화라는 의제를 가장 먼저 설정을 했고, 비핵화를 하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비핵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오히려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때 우리도 그러면 같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군사적인 조치와 버금가는 오히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부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전단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일을 굉장히 체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앞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북 심리전이라든지 또 우리 정보기관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이라든지 민간의 활동한 대북 정보 유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개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사전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담대한 국어사전 의미 그대로 배짱이 있고 용기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했을 경우에 그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북한 당국이 필요한 니즈가 뭔가를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적당히 굶주리는 상태가 김정은에서는 통치하기가 훨씬 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말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소비품도 만들고 민대중주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속내는 당연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생활 개선을 하고 식량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국채라고 표현하는 그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남한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북한 주민들의 그 힘을 김정은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담대한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북한의 담대한 구상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김정은이 정말 담대하게 이 제안을 수락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김여정 마지막 문장에 이런 표현을 써놨네요.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한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여정의 이런 망발과 오만 방자함을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하면 그냥 북한의 제안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정말 담대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우리도 대북 정보 유입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군사적인 조치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보냄으로써 북한이 이 제안을 수락하든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든 반드시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주도적으로 조성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여정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싶네요. 당신들이 위협하는 그 핵무기를 머리에 인 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비핵화를 이루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만이 오히려 당신들이 살 길이다라는 점을 꼭 얘기하고 싶고 북한 주민들을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내몰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김정은의 담대한 수락을 기대해 봅니다.